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지문은요. 일단 빈칸 잡기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빈칸이 일단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기 for example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내용, 즉 빈칸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위의 문장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시를 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for example에다 잡아놔놓고 연결사가 그 다음 in addition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n addition 앞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보기의 단어를 몰랐다 하면은 작살나는 얘기죠. 자, 바로 가볼게요. 일단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뭐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주절 자리는 지금 콤마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인데, 자, when people want to react correctly 합니다. 자, 사람들이 want to react 반응하고 싶을 때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to a persuasive message 설득력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뭐 올바르게 반응하고 싶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don't have 가지지 않을 때 뭐를 the motivation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무엇에 대해서 to think about it deeply 하니까 그것에 관해 이거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deeply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동기나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알겠는데 그냥 뭔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때 아시겠죠?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런 거 이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정우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 계속 막 설득해. 야, 우리 연애 한번 해보자. 나 너 좋아한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얘를 정말 좋아해야 돼?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될 때 there's a shortcut 합니다. shortcut. 짧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지름길인데요. 그들이 취해야 하는 어떤 지름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they can 그들은요 이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if under such conditions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요 자리는요 if하고 under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은 주어하고 비동사가 지금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비동사 즉 am, is나 was, were 같은 경우에 뒤에가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if 자리에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으니까 뭐뭐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while이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if라든지 하다못해 요 위에다 잠깐 쓸게요. 비록 뭐뭐일지라고 하는 도우 계통의 양보 나타낸 접속사 들어가고 뒤에 ing가 들어가거나 과거분사 ed가 이거 동사 과거형 아니야. pp야. 100%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문법적인 얘기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접속사들은 뜻들이 다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죠. ing로 해석이 되면 한다 개념이고요. ed가 들어가면 된다 개념이에요. 전치사 명사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어떤 물건이 책상 위에 있다라는 말도 있다 표현이 되는데 네가 이런 상황 하에 있다 하는 말도 어쨌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구조가 들어가면 그냥 할지라도 하는 동안 할 때 한다면 될지라도 되는 동안 될 때 된다면 뭐 있을지라도 있는 동안 있을 때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간결하게 해석법을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heard a political speech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연설 지금 오늘 좀 투표하잖아요. 자, 어떤 연설을 여러분들이 듣고요. Everyone in the audience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런 주변의 관중들 또는 어떤 관객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이 responded 반응을 할 때 어떻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내가 만약에 정치 선거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할 때 you might well conclude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결론 내릴지도 모르겠대요. 무슨 결론요? The speech was good, 원합니다. 그 연설이 좋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고 울고불고 난리나면 저 연설이 괜찮은 거였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컨 벨트 치세요. 자, 보통 and 자리 다음에 동사 자리 나오면 문법 변형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병렬 구조입니다. 같은 거 찾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become이 동사 원형이에요. 얘랑 지금 병렬 구조는 누구냐 하면은 conclude랑 병렬 구조거든요. 둘 다 동사 원형이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도 동사 was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 형태끼리 병렬 구조냐 동사 원형끼리 병렬 구조냐 이런 식의 문제도 한 번씩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지도 모른다. become persuaded 하니까 비동사 나왔고 일이 나왔으니까 설득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in its direction 하니까 그것의 어떤 방향 하에서 그것의 어떤 지시대로 뭔가 설득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까지 딱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변 사람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느낌 아셨어요? 이까지 답을 찾았으면 사실은 in addition 뒤에 내용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은요 1번이죠. Observe the responses of others to the message.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responses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내려가 볼게요. 게다가 the more consensus 합니다. 더 많은 일치.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면 할수록 지금 더 비교급 나왔고 뒤에 보면 더 비교급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일치를 여러분들이 목격하면 할수록 누구들 사이에서 그 청중들 멤버들 사이에서 당신이 목격한 일치되는 것, 즉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the more likely 하는 표현은 그럴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더 뭐 할 것 같더라? to follow their lead입니다. 그들의 어떤 리드를 따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리드하니까 야야 뭐 하는데? 야 이동현 이 사람 이거 좋은 사람이야. 빨리 뭐 응원하고 이래라 이런 식으로. 그런가 봐 나도 따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령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들과 아까 얘기했던 이 청중들 멤버들과 동의한다 또는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가 뭐냐? 대세모 쳐주세요. 자, interrogators 합니다. interrogator, 신문자, 신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검사나 뭐 아니면 뭐 경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그때 뭐 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신문자들이 are taught한데요. 배우게 되는 이유래요. 배우게 되는 이유. 자, 다시요. 비동사 다음에 taught가 들어가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learn. 아시겠죠?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지 기억이 날란 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비동사 다음에 give이 들어가면 받는다 개념이니까 receive 계열. 비동사 다음에 shown이 들어가게 되면 끌려서 보든 어떻게 보든 결국 보는 거니까 see.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told가 들어가게 되면 말한 내용을 듣는다는 개념이니까 hear이랑 같은 겁니다. 해석 간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신문자들이 배우게 되는 거래요. 누구에게? To say to a suspect 합니다. 용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도록 배우는 이유래요.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네가 죄인이라고 믿어. 맞지? 주변 사람들이 우린 말이야. 네가 지금 그때 그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어. 확실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보다? I believe you are guilty보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 생각 하나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관찰해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카더라 에이씨 난 그런 생각 다 그렇게 하던데 하면서 뭐 주변하고는 문 다 닫는다 하던데 누가 보면 뭐 하는데
누가 우리 학원은 계속 수고 간다 근데 미친 거 아이가 주변하고 다 문닫는데 그럼 그 학원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popular participation in conflict in the 19th century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examining the law of empire랍니다. 자, popular participation 뭐 대중적인 참여하셔도 되고 뭐 일반적인 참여라고 하셔도 되고 무슨 참여라고 해도 되고 전혀 지장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책 꺼냅니다. 자 여기서 conflict가 들어가면 이게 분쟁 대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 the 19th century 하니까 19세기예요. 19세기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어떤 참여 또는 일반적인 참여 그걸 얘기하는 건데 cannot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면 examining the law of empire입니다. 제국의 역할을 examining 이거 시험 친다 아니에요. 검토해 본다, 확인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국의 역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서 not을 빼고요. 여기서 out을 빼게 되면 부정문 2개 뺀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제국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19세기의 어떤 분쟁에 관련된 대중적인 어떤 참여, 분쟁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참여가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제국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 지식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대한 국가이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쪼매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계속 침범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제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되게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왕이라고 호칭 안 하고 황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 18세기 산업혁명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나라들 특히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화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대영 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니네 중학교 세계사 때 다 배운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individuals, 개인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had gone, 갔대요. 자, 이거 해석하실 때 잘 들으세요. had gone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걸 또 뭐 과거 완료니 어쩌니 하면서 저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have 다음에 ed나, had 다음에 ed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동사 과거형 ed나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냥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들은요, 갔대요. 식민지에. 갔대요.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를 위해서? to settle. 정착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사람들 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갔대요. 자, 그런데 individuals also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한 participated in 19th century imperial campaigns랍니다. 제국주의 운동, 즉 19세기 제국주의 운동에 참여하곤 했는데요. 뭘로? Another reason으로 이렇게 갔대요. novel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명사로는 소설인데 이 단어는 원래가 형용사로서 뜻이 뭐냐면은 new랑 같은 겁니다. 새로운, 아시겠죠? 새로운 또는 뭐 기묘한 또는 뭐 신비로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품이 소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all가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가 누구냐면 for profit하고 그다음 to settle 이게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하나는 전치사 명사고 하나는 투부정사인데 어떻게 저게 병렬 구조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왜 되냐면은 방금 내가 해석할 때 이익을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있겠죠. 내가 지금 부사 느낌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공통 해석이 될 때는 저게 병렬 구조가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뭐 for profit 해놓고 여기에다가 또 굳이 for를 쓰고 싶거든 for settlemen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할 때는 아무 지장 없단 말이야.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착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Hannah Arendt라는 사람이 나중에 dismissively characterized 합니다. 여기서 characterize라는 말은 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 캐릭터가 등장인물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묘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지금 잘 보시면 dismissively 하는 단어가 있어요. 김도현이 dismiss가 원래 무슨 뜻이야? 어? 응? 해산하다? 잠깐 생각하고 계세요? 최진성이 dismiss 무슨 뜻이야? 오정호 dismiss 무슨 뜻이야? 해는 맞다. 해. 여러분도 어차피 수학도 안 드시니까 내가 원장이잖아. 근데 내 대신으로 어떤 영어쌤이 왔어. 그럼 영어쌤이 막 뻘짓거리를 많이 해. 수업도 안 해. 똑바로 안 해. 애들한테 장난만 쳐. 해고하다. 맞죠? 해고는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까? 싫어하니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싫어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우리 무슨 사랑하기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 싫어한다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IV가 들어갔죠. 원래 여기서 dismiss가 뜻이 뭐냐면 경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IV가 들어가니까 형용사가 되면서 경멸스러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LY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멸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즉, 이 헤런트 에르데트라는 사람이 이 제국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뭐로 묘사했더라? The export of superfluous man and superfluous capital입니다. 잉여의 사람들과 잉여의 자본의 수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성이가요.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국주의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여러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인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진성이가 영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물가도 비싸고 자기 일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집값도 비싸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나라 해볼까요? 인도라는 나라를 하나 이제 식민지로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인도라는 곳은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자원도 풍부하고 집값도 싸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진성이는 여기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이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잉여, 그러니까 뭔가 좀 버림받은 듯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잉여의 자본, 뭔가 남는 자본들을 이쪽으로 가버린다 이런 거지. 이 과정을 지금 이 사람이 제국주의를 묘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녀의 말은 맞았대요. 무슨 말이 맞았느냐? 이 식민지의 기능성이 often 종종 뭐로부터 오게 되더라? marginal population으로부터 오게 된대요. 이 marginal 하는 말이 물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원래 margin 하는 말이 끝에 있는 계곡에서 끄트머리 그거 얘기 약간 엣지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marginal population 하면은 뭔가 좀 구석탱이에 있는 인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성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지 살 집도 없고 지 직업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식민지 하나 생겼네? 여기 가면 그래도 물가 싸니까 좀 살겠군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게 식민지 역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세슬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advocate 합니다. advocate, 옹호하다, 지지하다, 변호하다 이런 말도 있죠. advocate 명사로 변호사도 있습니다. 자, 옹호하곤 했습니다. 이 제국주의를 뭐로? To settle surplus population.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잉여의 인구들이 정착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avoid civil war 하니까 내전도 피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성이가 영국 본토에서 사는데 지가 버림받았고 지 돈도 없고 지 살 집도 없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우리끼리 투쟁 벌이자 이거예요. 그럼 투쟁 벌이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벌이니까 싸우게 되는 거겠죠. 이게 내전이에요. 근데 에이씨 싸우긴 못 싸우면 그냥 식민지 가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전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비주류의 사람들은요 점차적으로 그들의 참여를 사용했대요. 식민지의 어떤 대립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참여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빈칸 내용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뒤에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 for example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위치는 얘가 좀 약간 밑에 있는 것 같긴 하겠지만은 얘도 결국 밑에를 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For example 나오면 땡큐야 그냥.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캇은요 were excluded from membership of the English community 합니다. The English 저기서 지금 English가 약간 글자가 이탈릭시로 나와 있죠. 저거 영국이에요. 알겠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지역의 멤버가 되는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대요. 참고로 여기에 스캇은 뭐냐면은 스코틀랜드를 얘기합니다. 이거 남학생이니까. 원래 영국은 내가 대문자 안 쓰고 그냥 넘어갈게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대영 제국. 근데 이 대영 제국은 4개의 작은 나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를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맞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가 각각 나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볼게요. 이거 대답하신 분이 앞반의 남학생들, 그 일반 애들, 그 축구 좋아하는 인간들 몇 명 얘기하는데 대영 제국 구성된 대표적인 4나라 뭐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스코틀랜드하고 이거 축구 좋아하면 알 낀데 잉글랜드 그렇죠. 또 그렇죠. 웨일즈 또 그렇죠.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자, 이 4나라가 합쳐진 건데 지금 저 말대로 얘기하면은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함께 우리 영국 함께 해요. 한데 스코틀랜드는 버림을 받았대요. 제외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by participating in the wars against France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the empire in India 인도에 있는 그 제국에도 참여함으로써 그 식민지를 일으키는 데 참여를 함으로써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스코틀랜드는 became part of the British nation 그러니까 영국 제국 또는 다른 말로 대영 제국의 하나의 부분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프랑스가 싸워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저 프랑스 너무 쎄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가서 나도 좀 도와줄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겼다 칩시다. 이기면은 스코틀랜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영국으로 편입해줄게. 이런 얘기죠. 왜 했겠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 지가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거죠.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뒤에 보세요. 자, British Nation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increasing the war fighting capacity of the latter 갑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그 후자로는 뭐가 되었더라? war fighting capacity가 증가가 되어졌대요. 영국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스코틀랜드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갔으니까. war fighting capaci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력이에요. 아시겠죠? 싸울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대한 체계가 됩니다. In constructing the change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점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체계가 되더라. 뭐 어떤 교환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체계가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일반적인 어떤 대중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역할인데 제국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마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비유하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대의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명나라하고 무조건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뭐라 해산노 실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명나라는 이제 저버려야 됩니다. 이런 주의도 있었죠. 어느 시대? 나 명나라를 그랬다. 조선이죠. 어느 왕?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 왕. 왕이란 이름도 없습니다. 왕해군. 중립외교. 기억나시죠? 한국사 공부해라. 한국사 비중 있다. 고3들. 한국사 공부 말 넘기면 말씀드리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선사시대. 마지막 20번인가요? 마지막 20번은 현대의 우리나라. 아시겠죠? 그 순서대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을 잠깐만 볼게요. 요거의 답은 그러면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모델을 폈노 지금. 근데 왜 테스트 2를 폈노?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대로
저기 뭐예요? 2번이죠. make claims란 말이 권리를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 그 홈 네이션 하니까 본국의 원래 국가의 멤버십이 되고자 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일단 오답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에 destroy their personal enemy on the battlefield 하는데 전장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적을 파괴하기 위함이다. 그럼 그들의 개인적인 적이라는 게 지금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스코틀랜드가 누가 적이라 한 얘기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fight against the outdated colonial law orders 하니까 자 시대의 어떤 뒤처진 식민지 법의 절차를 반대하면서 싸운다. 그럼 이 식민지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식민지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 그럼 4번은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저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금 스코틀랜드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국제경제, 국제사업을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걸 했다는 말이 지금 없어요. 그냥 영국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마지막 5번은요. justify their often distorted political beliefs 하니까 distorted 무슨 뜻이야? distort 동사로 왜곡하다죠. 그럼 저기 1이니까 왜곡된이에요. 왜곡된 정치적인 신념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면 일반적인 영국의 정치 성향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거를 주장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영 제국에서는 그 뭐가 되겠어요? 버림을 더 받겠죠 그냥. 아예 계속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아예 그 내용이 뭐냐? 처음에는 속해졌다가 지들의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져가지고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